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고등수학에 쓰이는 필수 도형을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인데요. 복잡해 보이죠? 수능 범위에선 이런 조건에 이어 사인, 코사인 법칙 정도를 더 쓰도록 나올 텐데 수능이라면 절대 이것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테니 이 정도의 문제로 한 방에 정리해 봅시다. 문제는 설명 이후에 풀어보도록 하고 배속 올려서라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기본 마인드는 이거예요. 평행이나 수직선, 이 수직 조건들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닮음을 그냥 예측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예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 상태로 하나씩 성질들을 살펴보면 먼저 각의 이등분, 요거 다들 알고 있죠? 각이 이등분 된다 했을 때 발생되는 성질은 이렇게 비율이 그냥 일정하다는 거죠. 비율 일정. 요거는 바꿔도 됩니다. A 대 B는 C 대 D 해도 되고 A 대 C는 B 대 D 해도 되는 거고, 이 다음 변의 이등분, 변의 이등분은 중선정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겉에 애들이 피타고라스의 빗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겉에 쪽의 제곱은 안에 쪽의 제곱의 2배 더한 거의 2배,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이랑 변의 이등분, 이렇게 이등분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 애들이 쓰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주각과 중심각 요 관계인데요. 다들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호나 현의 길이가 고정된 상태로 원에 찍으면은 각이 일정하다. 그리고 그 각은 중심각으로 찍었을 때는 2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반대의 역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역과정은 뭐냐? 어떤 삼각형의 한 변에 애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 뭐 길이가 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 상태로 각이 같을 때, 각이 마냥 같다면 얘네들은 너네들은 이 한 원 위에 내 점을 공유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다음에 성질이 뭔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똑같아요. 오른쪽도 어떤 변을 공유하고 있을 때, 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한쪽 각이 세타고 한쪽이 2세타다? 보통 이때는 특수각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범위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이런 원 위에 점이었고 너가 중심이었구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이건 너무 쉽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역과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가보면 직각의 발생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직각 조건들이 나왔을 때 원과 관련해서 어떤 성질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원 위에서 그냥 직각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선이 반드시 지름이 되고 이 상태로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똑같이 아무나 그냥 찍어도 상관없죠. 그냥 일단 직각이 나오기만 한다면, 직각이 발생된다면 너는 이었을 때 반드시 이거 좀 어긋나긴 했는데 이게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직각이라고 치면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역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직각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빗변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입니다. 원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이 삼각형이 원 내부에 있다라고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직각 삼각형이든. 두 번째, 직각의 조건이 나왔는데 일단 이 호 애들을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원 지름이 요거구나. 그리고 이 중심에 원의 중심이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직각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최소한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얘들 정도는 반드시 좀 외워줍시다. 두 번째, 무게중심. 얘로 가보면은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뭐냐. 근데 무게중심, 내심, 외심, 이 애들에서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언제 이게 발생되냐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게중심이라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냐. 임의의 꼭지점과 반대편의 변을 중심으로 하는 이걸 잇고 똑같이 이렇게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너는 반드시 무게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심이나 외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 발생하냐라는 거를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게중심인 거고, 뭐 여기서 발생하는 성질들은 넓이가 다 같다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 y 좌표끼리 나눠도 이렇게 갔을 때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다. 어느 쪽으로 잘라도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다 정도로 알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이 정도까지가 나오면, 까다롭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가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기랑 이었다고 해볼게요. 이 정도로 이었을 때, 여기를 이었을 때 이쪽 비율 있죠. 원래는 이게 2대 1의 비율일 거예요. 원래는 2대 1의 비율인데 이렇게 쪼갰을 때 이게 3대 2대 1이 된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3대 1대 2가 된다.
얘네랑 2대1이니까 이 정도까지 된다. 그리고 얘가 당연히 평행하겠죠. 요거는 뭐 당연할 테고. 이 정도까지만 인지해주면 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네가 x, y, g, x, y, g가 아니죠. x, y 좌표 평면 위에서 얘는 각각 세 좌표의 길이를 더한 거에 3분의 1이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내심도 똑같아요. 언제 발생되는지 요거를 내심이나 이런 단어로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각의 이등분이라고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삼각형의 임의의 각을 이등분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선분이죠. 직선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 있죠.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내심이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얘의 연장선이 얘가 아닙니다. 얘네가 만난 점은 반드시 내심이 되는 거고, 이제 발생하는 성질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 윗변 곱하기 높이죠. b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h인데, 여기서는 뭐 a 사인 세타 정도로 b를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죠. b라는 거는 요거니까 이 정도로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대신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a, b, c 세 변의 길이를 더해준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까지 곱해준다. 그래서 뭐 이 상태로 r은 뭐다 라고 이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풀어내간다는 거죠. 이게 내심인 거고, 내심은 이쪽 마주보는 애들이 반드시 합동이 되는 거, 이 정도까지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발생하는지 이것도 체크를 계속 해둬야 됩니다. 언제 발생하는지. 외심 똑같아요. 외심이라고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외심은 뭐냐? 변을 2등분 했을 때 그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반드시 외심의 좌표가 됩니다. 외심의 점이 되는 거고, 외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 위에 세 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죠. 거리가 똑같은 이렇게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발생하는 성질 어떤 공식보다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2등분 돼서 양쪽이 무조건 합동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다른 건 없고, 대신 다시 체크해보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심이랑 외심이라고 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할선인데, 할선 다들 아시죠? 마주보는 애들끼리 얘랑 이 삼각형끼리 닮음이 되는 거죠. 아까 원주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닮음이 되기 때문에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성질이 이 대각선 길이들끼리 곱한 게 일정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에 내잡하는 사각형은 무조건 이런 성질이 발생된다. 이게 원의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성질이 되는 거고, 이 공식을 또 알고 있어야죠. 알고 그냥 쓰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쏠 때도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내부로 만들었을 때 내 점을 발생시키는데, 이 상태로 여기를 그어보면은 이쪽 각이 있죠. 이쪽 각이 너 각이 되는 거고, 이쪽 각이 너 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닮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생하는 성질, 지금 내가 A라고 해놓은 거는 이쪽 길이가 A인 거고 이쪽 전체 길이가 B라고 하는 겁니다. D는 여기고 C는 여기고 라고 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성질이 방금 닮음 때문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이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지금 어떤 상태로 놔도 아까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고 이쪽 여기까지 거리가 다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일정해요. 계속 일정한데 선을 이렇게 긋다가 접선까지 그을 수 있겠죠. 얘를 접점이라고 했을 때, 접선의 점이라고 했을 때 얘까지 너까지 일정하구나. 만약 아까 A, B가 요 길이였었다면 이렇게 일정하구나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 각이 같고 이쪽이랑 이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돌린 상태로 닮음이 된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루는 고등수학에 다루는 전체입니다. 요게 여기서 더 나오지 않아요.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대신 마인드 닮음을 볼 때 평행선과 수직선 이 조건이 있다면은 닮음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넘어가 보면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있다는데 정답은 2네요. 답은 2인데 이제 시작점을 어떻게 하냐? A, B랑 B, C가 2라고 알려줬네요. 이 조건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네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2, 여기가 2 정도를 알려줬는데 뭐야, 너네가 편이 같기 때문에 게다가 수직이 있네요. 수직이 있어서 지금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이 지름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분할됐을 때 수직 이등분선은 지름이다. 그래서
너가 지름이구나.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딘데? 라고 했을 때 이쪽이 좀 더 가까우니까 이쪽을 그냥 원의 중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잇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보니까 이게 외심의 성질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한 조건이 뭐냐? 여기로 내렸을 때 양쪽이 합동이 되면서 여기 길이 2라고 알려졌으니까 여기 1이겠구나. 일단 반지를 모르니까 R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양쪽이 합동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 추가적으로 여기도 접점, 여기도 접점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내심의 성질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린 이 선을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합동이 되는 거죠. 여기 각이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FD 2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길이 2라고 알려졌네요. 여기 길이 마찬가지로 2고, 그럼 이제 닮음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 이쪽이 직각이죠. 여기 다 직각. 그럼 이쪽이 다시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제 성질을 적용해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주는 거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두 개를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두 개를 표현해주면은 세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길이가 중간 길이가 이 짧은 길이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세타라고 했을 때 R 1이구나. 그래서 이쪽 길이가 R제곱 마이너스 1 루트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R분의 2는 1분의 R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서 R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해서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복잡해 보이나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 게 맞는데, 연습은 당연히 실전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거고, 수능에서는 이 정도 수준보다는 무조건 더 쉽게 나옵니다. 사인이랑 코사인 법칙까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의 최소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 블로그에 자료 업로드 해놓을 테니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